안녕하세요. 저는 웰티스팀의 발표를 맡은 정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시계열 데이터를 활용한 배달 매출 예측 분석 프로젝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년 초 갑자기 찾아왔던 코로나는 여전히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저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일상생활의 다양한 변화를 촉진했고 이러한 많은 변화들을 통칭하여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지칭하곤 합니다. 특히 재택근무 활성화나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영업 제한과 같이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자연스럽게 배달 시장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는 아래 두 개의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2020년에 배달 대행 건수와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이 전년 대비 모두 큰 폭으로 성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 기존에 대면으로만 판매를 실시했던 많은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개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의 경우 배달 서비스를 도입하기는 했으나 대기업과 같이 체계적인 수요 예측이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수요 예측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과거 배달 매출 데이터를 바탕으로 미래에 발생할 배달 매출 예측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인 재고 관리 전략 수립을 돕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저희가 사용한 데이터는 데이콘대의 데이터로 KT 빅데이터 플랫폼에서 제공한 배달 호출 정보 데이터를 사용했습니다. 해당 데이터는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12일까지 배달 주문 정보를 실시간으로 기록한 로그 데이터로 약 510만 개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배달 호출 정보로는 배달 호출 일자, 배달 요청업체 정보, 주문 정보 등이 있습니다. 따라 저희는 배달 호출 데이터를 이용하여 각 가맹점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가맹점별 일주일에 대한 매출을 예측하는 것을 데이터 분석 목표로 삼았습니다. 즉 가맹점의 1월에서 5월까지의 매출 정보를 기반으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일주일간의 매출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분석 과제에 맞게 데이터 전처리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실질적인 매출이 발생한 데이터만을 남기기 위하여 주문 취소 데이터를 제외했습니다. 이후 1월부터 5월까지 모두 영업을 실시한 가맹점만을 분석 대상으로 설정했습니다. 분석 대상을 제한한 이유는 1월부터 5월 사이에 폐업을 하거나 새로 개업한 업체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희는 가맹점의 매출을 예측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기존 배달 호출 로그 데이터 형태를 필요에 맞게 가맹점의 일자별 매출 합계에 대한 데이터셋 형태로 변환했습니다. 이 외에도 가맹점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음식 업종, 위치 정보 등을 추가했습니다. 저희는 정리된 데이터셋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데이터 EDA 과정을 수행했습니다. 가장 먼저 저희의 타겟인 매출 분포를 확인해 보았을 때 왼쪽으로 스크된 데이터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교화를 위해 로그 변환을 실시했고 변경된 타겟의 분포를 확인해 보니 두 개의 봉이 존재하는 2D 분포 형태를 보이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따라 추후 모델링을 할 때 2D 분포를 고려한 파라미터 설정이 필요하다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른 타겟의 분포를 확인해 본 결과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일주일 단위로 주기성이 명확했고 주말이 평일에 비해 높은 배달 매출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요일에 따른 패턴이 명확했기 때문에 저희는 트리 베이스 모델이 적합할 것으로 예상되어 라이트 GBM 모델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요일과 더불어 월별의 매출의 경향성을 확인해 보았을 때 시간이 지날수록 전반적으로 매출이 우상향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따라 트레인의 범위에 한정되지 않도록 오버피팅에 주의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에 따른 매출 분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잠시 저희 데이터셋의 구조를 먼저 설명드리면 저희의 데이터셋은 시도 관점, 푸드 카테고리 관점에서 다양한 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고 각 카테고리에는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많은 가맹점들이 속해 있습니다. 즉 저희의 데이터 구조는 여러 가맹점들의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고 각 가맹점은 하나의 카테고리에 속하여 데이터셋을 이루는 계층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A 가맹점은 시도를 기준으로 전라남도에, 푸드를 기준으로 치킨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각 카테고리별로 매출의 범위를 확인해 보았는데 확인 결과 시도와 푸드 카테고리 모두 각 카테고리별로 고유한 바운더리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는 가맹점의 매출을 예측하는 데 있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계층적 구조로 모델링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계층적 구조로 모델링을 진행한다는 것은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별로 모델을 만들어 매출을 예측한 뒤 예측값들을 웨이트 어베리징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를 가맹점의 기준에서 다시 설명하면 AX 가맹점의 최종 예측 매출의 경우 전라남도 모델에서 예측한 예측값과 치킨 모델에서 예측한 예측값을 평균낸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EDA를 통해 분석에 필요한 인사이트를 도출한 후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예측 모델링을 진행했습니다.
모델링을 위해 기존 데이터셋에 추가한 피처 엔지니어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001기 예보 데이터를 활용한 날씨 피처, 주말과 평일을 구분할 수 있는 날짜 피처, 가게와 관련된 정보를 알 수 있는 타겟 인코딩, 타겟의 시계열 피처입니다. 이때 시계열 피처는 과거 매출 정보를 컬럼으로 쓰는 래깅과 추세를 확인할 수 있는 롤링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의 분석 프로젝트 목적을 설명드리면 각 가맹점별로 1월에서 5월의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6월 첫째 주 배달 매출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측을 위해 저희는 최종적으로 라이 GBM 모델을 사용했습니다. 특히 저희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RMS-LE 지표를 사용했는데 RMS-E와 같은 보편적인 평가 지표를 사용하지 않고 RMS-LE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RMS-LE는 언더에스티메이션에 큰 페널티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배달 매출 예측에 있어서 매출을 과대 예측하는 것보다 과소 예측이 재고 관리에 있어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라고 판단했고 과소 예측에 큰 페널티가 주어지는 RMS-LE를 사용했습니다. 또한 모델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해 세 번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쳤는데 이때 크로스 밸리데이션의 기간은 테스트의 예측 기간과 동일하게 7일로 설정했습니다. 즉 저희는 시도 15개의 모델과 후득 15개의 모델을 만든 뒤 세 번의 크로스 밸리데이션 과정을 거쳐 총 90개의 모델을 사용하여 데이터 예측을 수행했습니다. 예측 결과 시도와 후드 카테고리 그리고 두 계층 구조의 웨이트 어베리지에 대한 RMS-LE를 비교했을 때 웨이트 어베리지의 결과가 가장 좋았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똑같은 문제임에도 데이터 분포와 패턴을 파악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적용해 보았던 것이 성능 개선의 성공적인 이유라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전체 매출에 대한 예측값을 실제값과 그래프로 비교해 봤을 때 실제값에 비해 다소 과소 예측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처 인플턴스 파악 결과 가맹점의 과거 요일별 매출 정보가 예측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측 결과를 가맹점별로 그래프를 그려 살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과소 예측을 하는 추세에 있으나 가맹점별로 예측 결과의 편차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잘 예측한 케이스의 좌측인 그래프의 경우 휴일의 패턴까지도 잘 파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예측 데이터는 왜 과소 예측을 하고 있을까요? 저희는 과소 예측의 원인에 있어 20년도 5월 초에 지급되었던 코로나 재난지원금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한 정책 연구 결과 코로나 재난지원금은 약 26에서 36% 정도의 매출 효과를 일으켰고 아래 그래프와 같이 5월 말에서 6월 초에 급격한 매출 증가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 저희의 모델이 재난지원금 지급과 같은 단기적인 이벤트로 인한 매출 증가를 제대로 고려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저희는 세 가지의 관점에서 개선 방안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데이터 관점에서는 앞서 재난지원금과 같은 외부 이벤트에 대한 변수를 추가해 피처로 삽입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모델 관점에서 현재 사용한 라이 GBM 모델 외에도 시계열 예측에 있어 활발히 사용되는 딥러닝 기반의 모델을 데이터를 충분히 더 확보를 한 뒤 성능을 개선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에게 예측값에 대한 명확한 값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의 오차 범위를 반영한 바운더리 형태로 예측 범위를 제공하는 방법입니다. 이는 사용자에게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한다는 가이드를 제공함과 동시에 과소 예측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는 배달 매출 예측 결과에 대해서 배달 매출 예측 결과를 통해 비즈니스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마켓컬리와 같이 커머스 플랫폼에 입장이 되어서 식자재의 불필요한 낭비가 고민인 사장님을 위한 식자재 수요 관리 구독 서비스를 고안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은 우측 하단 그림과 같습니다. 가맹점이 배달 매출 정보를 제공하면 커머스 플랫폼은 이를 바탕으로 매출 관리에 유용한 대시보드를 제공합니다. 이때 수집된 가맹점의 매출 정보를 이용하여 커머스 플랫폼은 기존 가맹점별 주문 기록 데이터와 배달 매출 예측 정보를 결합하여 가맹점의 식자재 예상 수요를 예측하게 됩니다. 예측된 가맹점들의 수요를 결합하여 인근 지역 물류센터에 최적화된 재고를 비축해 줄 수 있습니다. 이후 가맹점이 필요한 식자재 주문을 할 경우 식자재에 대한 수요를 즉각적으로 대응해 3시간 이내에 식자재를 배달하게 되는 서비스입니다. 따라 식자재 수요 관리 서비스를 가입하면 가맹점은 체계적인 매출 예측 정보 획득과 함께 최적화된 재고 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배달 호출 데이터를 활용하여 EDA부터 비즈니스 아이디어 과정까지 진행을 해보았는데 저희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동일한 데이터여도 분석가의 역량에 따라 다양한 부분을 고민하고 발전시킬 수 있음을 배웠습니다. 또한 데이터 지식이 전무했던 저희에게는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정을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수행했다는 것이 무척이나 의미 깊었던 시간인 것 같습니다. 긴 발표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 열티스 팀이었습니다. 지금 발표 정말 잘 들었어요. 왜냐면요, 기술이라는 건 있잖아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데 목적이 명확하고 해당 목적에 맞춰서 데이터 분석의 순서와 메커니즘을 맞게 모델링 기법을 적용했고 해당 내역을 분석한 것과 각 카테고리 분류 후 분석된 사실을 잘 연관시켰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계층력 구조의 모델링 기법을 활용한 거잖아요. 그리고 모델의 특성에 맞게 평가 방법을 준용했는데 평가 방법을 뭘 준용할지 왜 거기에 모델의 어떤 특성을 반영하는지도 명확하게 봤고 그리고 이 데이터 예측에 맞는 결과에 대한 해석을 한 것도 좋았어요. 거기에 맞게.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분석과 데이터 분석의 결과를 마지막에 바인딩한 점 아주 칭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정말 잘 들었고요. 앞에서 다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그, 혹시 학생이신가요, 두 분이? 네, 학생입니다. 네, 그 장표가 일단 너무 좀 프로페셔널하게 잘 나와 있어서 보통 이렇게 발표하시면 뭐 구직은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금 있고요. 제가 좀 이제 궁금한 거는 저 데이터를 구하시는 부분 있잖아요. 데이콘 쪽에서 데이터만 구하신 건지 아니면 그 지금 전조 같은 경우에는 그 프로젝트 자체가 이제 그 대회에 참가하는 걸로 좀 봤는데 이번 프로젝트도 그렇게 하신 건지. 저희의 프로젝트 기획 방향은 처음에는 이제 예측 모델링에 대해서 수행을 하고 싶어 했고 저희가 아마 학생의 신분으로서 얻을 수 있는 데이터가 데이콘 데이터가 가장 구체적인 정보가 있다 보니까 예측 모델링을 수행할 수 있는 데이터 중에 현 상황과 또 이제 미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까지 도출할 수 있는 데이터를 이제 선별하는 과정을 거쳤는데 거기에서 이제 배달 매출 데이터가 소비와도 관련이 돼 있고 또 예측 모델링도 할 수 있으며 또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도출하기에 저희의 인사이트 또한 충분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 데이터를 최종적으로 선택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데이터만 사용을 하시는? 001기 에보 데이터도 함께 사용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간이 지났어가지고 참가는 못했고 데이터만 활용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사실 말씀하신 것 중에 평가 지표를 그러니까 선정을 어떻게 잘했는지를 좀 떠나서 그런 부분을 고민한 거에 대해서 굉장히 인상 깊게 봤거든요. 근데 그 대회에서 사용했던 평가 지표를 그냥 그러니까 사실 이게 결정을 너무 잘하신 결정이라서 이게 대회에서 그냥 쓴 평가 지표를 그냥 쓰시고 설명을 좀 포장을 하신 건지 아니면 실제로 고민을 좀 하신 건지에 대해서 또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네. 어떻게 맞습니다. 네. 그게 정확하고요. 저희 이 대회는 2020 포스트 코로나 데이터 시각화 경진 대회로 이제 특별히 평가 지표가 주어지는 게 아니라 주어진 이거 말고도 이제 뭐 코로나 데이터라든지 유동인구 데이터 등이 주어졌는데 이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얼마나 시각화를 할 수 있냐가 역량이었기 때문에 따로 평가 지표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원래 통상적으로는 RMS2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희도 초반에는 RMS2를 썼다가 이게 과연 이 지표가 의미하는 게 뭘까? 이게 나왔다고 해도 이게 정말 수치적으로 의미가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들었고 이런 걸 좀 개선하고자 검색을 해봤는데 RMSLE가 좀 더 적합한 지표라는 거를 좀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었고 실제로 적용을 해봤더니 괜찮은 결과가 나와서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데이터를 이제 분석을 한다는 게 결국에는 실생활에 뭔가 문제를 풀어 나가는데 있는데 대부분 이제 뭐 제가 질문을 드리거나 궁금해하거나 하는 것들은 이슈 사항이 항상 있거든요. 모든 데이터에 아까 이상치를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셨고 정말 좋은 답을 도출하신 것 같아서
네, 정말 수고하셨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분석하고 특히나 이제 피드백해서 결과치가 어떻게 오차가 나오고 그거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그런 프로세스가 워낙 완벽하게 이루어져서 그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고 다만 이제 이 이번 발표팀에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닌데 사실은 저걸 6개월치 데이터를 가지고 6월 달을 예측하는 게 사실은 굳이 분석을 안 하고 그냥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는 거긴 해서 근데 물론 이제 어떤 데이터의 한계나 약간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그랬을 것 같긴 해요. 다른 팀들도 다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있었고 그리고 그냥 딱 봤을 때 들었던 생각은 뭔가 다른 것들을 분석할 수 있었으면 어땠을까 뭐 예를 들면 저런 데이터를 가지고 뭐 그냥 생각나는 대로 아이디어를 내보면 뭔가 최근에 뜨는 지역을 뭐 분석해 본다든지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아니면은 뭔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특정한 날짜에 뭐 명절이라든지 어떤 이벤트가 발생한 날짜에는 그럴 때 오히려 수요를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더 예측을 해본다든지 혹은 그 결과가 나왔을 때 그걸 더 브레이크다운 해갖고 뭔가 지역별로 혹은 어떤 업종별로 왜 어떤 업종은 더 예측이 안 되고 어떤 업종은 더 예측이 잘 되고 그랬다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 약간 그런 것들을 좀 더 해봤으면 어땠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어쨌든 저도 굉장히 잘 봤고 네,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은 칭찬해줘서 약간 눈물이 차오르는데, 휴일, 공휴일 관련된 정보는 저희도 설날이나 이런 게 2월 달에 포함이 되는데 이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라고 고민을 해봤는데, 독특하게 이제 설날 때는 다 대사를 지내시느라 막상 매출이 수요가 높지 않았고, 전날에 이제 수요가 굉장히 높은 것으로 확인이 되어서 실제로 전처리 과정에서, 주말에 주말과 공휴일 전날 그 정보에 같이 함께 포함은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해주신 조언대로 좀 다양한 데이터로 또 분석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